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법인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소득 처분 그리고 법인세와 정려세의 과세 문제 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각 케이스별 부당행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과세 요건을 보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정려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경우로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고가로 양수를 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둘 다 상대 개인이나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2007년 2월 28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 시가에서 대가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나눈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어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하였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이 또한 2007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과세 요건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시가를 나눈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상속정려세법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가양도, 고가양수, 이와 반대인 개인과 법인에게 고가양도하거나 고가양수 반대인 개인 법인으로부터 저가양수를 하였을 경우에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 요건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시가를 나눈 금액이 30% 이상일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이 되어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3억 원 혹은 5% 이상일 때이고 상속정려세법의 경우에는 3억 원 혹은 30% 이상일 때에 적용이 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의 판단 기준일은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일로 하는데 반해서 상속정려세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이고 예외로는 매매 계약 후 환율 급변 시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가평가 범위라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가 되는데 매매 사례가액 등이 되고 보충적 평가에 부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정려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하되 양도취득일 전후 3개월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수용보상가 또는 감정가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2차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이 됩니다. 또 상속정려세법의 경우에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 각 3개월 내의 매매 사례가액이나 수용보상가 또는 감정가 등이 시가가 되고
다음으로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이 됩니다. 주식 등의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시장의 종가가 되고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또 양도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의 경우에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 정려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닌 2개월의 증권시장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증권시장 종가 평균액이 되고 부수적으로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보충적 평가액이 됩니다. 또 최대 주주 또는 과점 주주에 대한 할증 규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공이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 20%를 할증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를 할증을 합니다. 또 50% 초과의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점주주인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30% 할증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할증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할증 규정을 적용을 배제를 합니다.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할증이라는 것은 최대 주주의 경우에 10%, 또 과점 주주인 경우에 15%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과세가액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계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차이금액을 입금 산입하고 당해 차이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과 부칙에 따라 그 시기별로 부당행위를 한 때 또는 처분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여, 배당,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득 처분 금액은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이 금액을 말하고 고가 양수의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 금액을 말합니다.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차이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은 개인의 유형별 고가 양도, 저가 양도의 경우에 따라 정해지는 양도가액입니다. 고가 양도의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수자가 특수관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말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정세법상 시가, 그리고 정려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공제금액 3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저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 때에는 상정세법상의 시가를 적용을 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다음은 개인의 유형별 고가 양수, 저가 양수의 경우에 취득가액입니다. 양수를 했으니까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고가 양수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상정세법상의 시가로 하고 아닌 경우에는 대가로 합니다. 또 저가 양수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때는 대가와 상여 등 처분금액 또는 정려재산 가액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와 정려재산 합계 또는 대가와 상여 등 처분금액 합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여 등 처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정려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정려세법상의 정려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차이액, 아래의 차이액이라는 것은 고가 양도는
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것이죠. 이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저가 양수라는 것은 시가보다 대가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을 공제를 하고,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차이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때로 한정하여 30%와 3억 원 둘 중에 3억 원의 조건은 제외하고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해서 3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3억 원을 해주니까 여기에 따른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양도한 자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또 양수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양립 불가능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로도 과세를 하면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우는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의 경우가 적용이 되고, 상속 증여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우는 고가 양도, 저가 양수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또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 저가 양도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거래해서 저가로 양도했을 경우의 그 사례를 보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로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면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과세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을 갖춘 것이죠. 특수관계인이고 법인이고 저가 양도이니까 이 다음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일단 이런 상태에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저가 양수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가 양수한 법인의 경우에는 고가 양수의 경우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저가 양수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저가 양수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예외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당시의 시가와 매입 당의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도록, 즉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 경우에는 저가 양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대상의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죠. 법인의 경우에. 또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 외에는 입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 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처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52조와 동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거래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서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소득 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거래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산을 저가 양도한 개인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동법시행령 제49조부터 제59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평가액은 첫 번째, 소득세법상 시가로 보는 금액은 상정세법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3개월간의 상정세법 제60조 내지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아래 1, 2, 3의 순차로 적용한 가액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첫 번째는 상정세법 제60조 1항에 따른 시가, 두 번째는 상정세법 제60조 2항,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준용가액, 세 번째는 상정세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보충적 평가액,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외국 법인에게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했기 때문에 정려세는 상속 정려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려세는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자인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얻은 전체 이익은 40억 원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정려재산가액이 37억 원일지라도, 즉 정려재산가액은 그 차액의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인 37억 원이 되어야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이 되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일단 법인세가 과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정려재산가액이 37억 원으로 계산은 되지만 정려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처분은 저가 양도자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만 양수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고가 양수일 경우에만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려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처분은 저가 양수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입금사항이 아니므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인 140억 원이 됩니다. 위에서 이 경우에는 상정세법상의 평가액 시가인 140억 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저가 양도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양도한 개인의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경우로서 개인에게 저가양도 고가양수 했는데, 여기서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개인에게 저가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당시의 시가평가액인 상정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산을 저가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에 따라 상정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한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도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의 규정이 시가 대가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가 대가 차익에 대한 시가로 나눈 금액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산을 저가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정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차이가 나고 3억 원 이상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 그 차익에 대해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3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고 37억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소득처분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할 금액은 없게 됩니다. 다음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인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가가 14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상정세법상의 시가 평가액은 140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고 상속 증여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등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인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양도자 간에 실제 거래된 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증여세는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상정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얻은 전체 이익은 40억 원이지만 그 이익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위에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 3억 원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고 30% 이상인 때로 한정하여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사례에서는 법인이 얻은 전체 이익은 140억 원 마이너스 100억 원에서 40억 원이지만 그 이익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시가 140억 원의 30%를 적용하면 42억 원이 되죠. 42억 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이 시가 140억 원의 30%에 상당하는 4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이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42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설령 42억 원 이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할지라도 추후에 매각 처분 시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동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즉 이런 경우 42억 원을 정려세로 부과를 해야지만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취득가액이 14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음에 차익이 크게 발생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정려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득처분은 저가양수자인 법인 입장에서는 입금사항이 아니므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세 번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법상의 시가가 아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인 100억 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저가 양도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이니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이 된다면 상속 정려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대가가 거래가액이 됩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인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에 실제 거래된 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정세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의하여 정려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위에서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 간의 고가양도 저가양수의 경우에 정려세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려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자가 저가양도했으니까 저가양수가 되는 것이죠. 저가양수의 경우에는 상속정려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려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저가 양도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저가 양수한 개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차이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정려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정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저가 양수자인 개인이 얻은 전체 이익은 140억 100억 원에서 40억 원이지만 그 이익이 42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데 미달하기 때문에 정려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평가액이 더 나오게 되어서 30%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평가액이 43억 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정려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소득처분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될 금액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했으니까 100억 원이 됩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에서 세 번째 고가 양도의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를 하였을 경우의 내용이고, 그 역의 방향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가 양도가 되고 이것은 고가 양수가 되는 것이죠.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이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한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금액에 대하여 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부분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67조와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해당 개인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법인세법상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정당한 거래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해 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면서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에만 양도가액을 법인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도록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가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정세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법인과 개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특수관계 여부에 무관하게 개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증여세 과세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법인세법상 평가액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가 정의하는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9조의 평가액인 소득세법상의 시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가액을 의미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인데,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그 가격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되 주식 등을 제외한다. 두 번째는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상정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그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에서 상정세법상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다시 상정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상정세법상 평가방법과 법인세법상의 평가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대가가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적정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고가양도에 따른 정년식 과세 규정인 상정세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동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상여 배당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됩니다. 세 번째,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동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상여 배당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의 대가 140억 원의 고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다만 상정세법상의 평가액과 법인세법상의 평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려시에는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고가양도자가 법인으로부터 얻은 전체 이익은 40억 원이 됩니다. 고가양도를 한 것이죠. 여기서 40억 원으로서 그 정려재산가액은 상정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전체 대가에서 상정세법상의 평가액에서 다시 3억 원을 차감한 37억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소득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고가양도자가 얻은 이익 40억 원에 대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양수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서 이익 40억 원을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는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을 하는 것이죠.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한 법인세법상의 평가액인 10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정세법상 평가액과 법인세법상 평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시가초과액은 상정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 범위 내에서 상여배당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이 될 것이며,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140억 원으로 하여 기왕에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다신고 양도가액 40억 원에 상당한 신고 납부세액은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40억 원에 대해서 상여배당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소득 등으로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40억 원에 상당하는 신고 납부세액은 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고가양도했을 경우입니다. 고가양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는 개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상정세법상의 시가에서 정려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공제금액을 플러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고가양도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정년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정세법상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정세법에 따라서 정년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정세법상의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때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은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고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존재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가 양도자의 기준으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와 상정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상정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때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 전액이 고가 양도자에게 정유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경제부 유권 해석에 의하여 대가에서 정려재산가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정려재산가액이라는 것은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을 뺀 금액이 정려재산가액이 됩니다. 다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40억 원에 고가한 경우, 이 경우가 되겠죠. 정려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쪽으로 거래가 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정려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고가 양도인이 개인이 얻은 전체이익 40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정려재산가액 37억 원에 대해서 정려세를 부과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고가 양수의 경우에 개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양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정려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소득처분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여 배당 등 소득처분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에 정려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하는 3억 원을 포함한 금액인 103억 원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개인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대가에서 이미 이 단계에서 3억 원이 과세된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100억 원 플러스 3억 원으로 해서 양도차액을 37억 원으로 다음에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개인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대가에서 정려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103억 원이 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140억 원으로 하여 기왕에 신고 납부한 때에는 37억 원의 양도가액을 과다 신고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납부세액은 환급을 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에게 고가 양도하였을 경우입니다. 일단 이것은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모두 소득세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정려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려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상정세법상의 시가 플러스 정려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공제금액. 이 부분은 위와 같은 내용이니까 사례를 보아서 100억 원 플러스 정려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공제금액 3억 원에서 103억 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나오겠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동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정려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동법 동조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때에 법인세법 제58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때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와 상정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 당시의 상정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때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 전액이 고가 양도자에게 정려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경제부 유권 해석에 따라 대가에서 정려재산가액은 대가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정려재산가액인데 이 정려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시가의 70% 또는 130%
고가 양수가 되죠. 인 정상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송금 부인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송금 부인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40억 원에 고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정려세 부과를 보면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가 양도자인 개인이 얻은 전체 이익 40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37억 원에 대하여 정려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특수관계 여부에 무관하게 개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하거나 개인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려세를 과세하게 된다 하는 내용에서 본 내용입니다. 항상 위의 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려세를 부과를 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에 대한 고가 양도일지라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인 기준 상여배당으로 처분할 금액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에 정려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하는 3억 원을 포함한 금액인 103억 원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의제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법인이 고가 양수할 때로서 법인세법상의 시가가 100억 원일 경우 시가의 130%인 정상가액 130억 원을 초과하는 10억 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송금 부인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0억까지는 정상가액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과하는 10억 원에 대해서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송금 부인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자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대가에서 정려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103억 원 또는 정려재산가액 37억 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고가 양도자가 얻은 전체 이익 40억 원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로 하나여 공제하는 3억 원을 시가평가액 100억 원에 가산한 것, 이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140억 원으로 하여 기왕에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다신고 양도가액 37억 원에 상당하는 신고 납부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가액을 103억 원으로 하여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미 140억 원으로 양도가액을 하여서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그 차액 37억 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일단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 방향 다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려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상정세법상의 시가 플러스 정려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공제금액,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라 고가 양도자에 대하여 정려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동법 동조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 왜냐하면 양도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때에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때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와 상정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 당시 상정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때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 전액이 고가 양도자에게 정려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경제부 유권 해석에 따라 대가에서 정려재산 금액을 뺀 금액으로 양도가액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40억 원에 고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정려세는
이쪽 방향의 거래일 경우에는 정려세부가 대상이 되죠.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가양도자인 개인이 얻은 전체 이익 40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37억 원에 대하여 정려세를 부과를 합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40억 원에 고가 양도한 경우에는 이쪽의 거래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 정려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되므로 정려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정려세부가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가양도자인 개인이 얻은 전체 이익 40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37억 원에 대하여 정려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처분은 둘 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고가양도일지라도 개인 간의 거래로서 상여 배당 등 처분될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에 정려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하는 3억 원을 포함한 금액인 103억 원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자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대가에서 정려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103억 원, 정려재산가액이 37억 원이고 양도대가가 140억 원이니까 140억 원 마이너스 37억 하면은 103억 원이 되거나 또는 정려재산가액 37억 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고가 양도자가 얻은 전체 이익 40억 원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로 하나여 공제하는 3억 원을 시가 평가액 100억 원에 가산한 것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140억 원으로 하여 기왕에 신고 납부한 때에는 과다신고 양도가액 37억 원에 상당하는 신고납부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대가에서 정려재산가액 또는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가액을 플러스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저가 양도한 특수관계인인 법인은 법인세법 52조와 동법시행령 제88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죠. 거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므로 법인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인 것이죠. 여기서 개인은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지만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거래 당시 시가로 보는 평가액과 대가의 차이액에 대해서 소득 처분이 된 금액이 있으면 그 처분된 금액을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에 대한 정려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법상의 평가액이라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상 평가액은 먼저 매매사례가액인 시가가 됩니다.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 시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각호라는데 이게 1이고 이게 2입니다. 1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고, 다만 주식 등은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2호는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상정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두 번째, 상정세법상 평가액은 저가 양수일 전후 각 3월간의 상정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에 따른 아래 1, 2, 3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인 평가액을 시가액으로 합니다. 첫 번째, 상정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후 각 3월간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2호는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이 됩니다. 여기는 3개월이 되고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2월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 준용가액이 되는데, 확인된 가액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후 각 3월간의 매매 거래가액,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되고, 평가 자문가액이 있는데 위 평가 기준일 전후 각 3월간의 확인된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때에는 평가 기준일과 매매 계약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한 날,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정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6조 2에 따른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자문액이 됩니다. 다음은 상정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보충적 평가액이 되는데, 부동산 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준용한 평가액으로 하고,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인 경우에는 상정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합니다.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동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상여 배당 기타 사유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가산합니다. 네 번째, 정려재산가액은 저가양수가 얻은 전체 이익 중 정려재산가액, 정려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상정세법상 평가액에서 대가를 차감하고 거기에 다시 상정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려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려재산가액에 대하여 정려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정세법상 평가액과 법인세법상 평가액의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인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대가가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상정세법 평가액과의 차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적정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적정한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저가양수에 따른 정려세 부과 규정인 상정세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을 포함한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수한 경우입니다. 다만 상정세법에 따른 시가평가액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평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증여세는 전체이익 40억 원 중 상정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40억 원에서 5억 원을 차감한 37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소득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저가 양수자가 얻은 이익 40억 원을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 역방향으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소득 처분을 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점을 기준으로 위 저가 양수자가 얻은 이익 40억 원을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법인이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고 개인인 저가 양수자가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도 부과를 받고 종합소득세도 같이 부과를 받게 되니까 이중과세가 아닐까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차이액 40억 원에 대하여 소득 처분되거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대가 100억 원에 가산한 14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35조에 따른 상정세법상 평가액과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평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상정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인 대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이고 저가 양수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대가 플러스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 기준으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지만 이때에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따라 동법 동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동법 동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지급한 대가에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 양수한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상속 증여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는 적용이 됩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무관하게 개인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는 상속 증여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번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수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저가 양수자가 얻은 전체 이익, 이 개인이 되겠죠. 40억 원 중 3억 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 37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소득처분은 없습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대가 100억 원 내 정려재산가액 37억 원을 가산한 13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개인이거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인과의 거래처럼 분여된 이익에 대한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이 있을 수 없으므로 거래가액인 대가 100억 원의 정려재산가액 37억 원을 가산한 13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거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과의 거래처럼 분여된 이익에 대한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이 있을 수 없으므로 거래가액인 대가 100억 원의 정려재산가액 37억 원을 가산한 13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방향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쪽 방향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거와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대가 플러스 정려재산가액이 됩니다.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따라 동법 동령 제8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고 정려재산가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동법 동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양수한 경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자가 얻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할 상여배당 등 처분금액은 없으므로 취득시 시가초과 부인해 또는 처분된 소득금액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저가 양수자에게 부과될 정려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상속 정려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려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가 양수자에게 부과된 정려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시가의 70% 또는 130%인 정상가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송금 부인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거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 양수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정려세 부과는 상정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얻은 전체 이익은 40억 원 중 정려재산가액은 0이므로 정려세 부과 대상 금액은 없습니다. 왜 0이냐 하면은 상속 정려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내용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낮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시가의 30% 이상의 때로 한정하여 3억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죠.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예에서는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니면은 상속 정려세법상의 정려세는 30%가 초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가 140억 원의 30%는 4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이익은 4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초과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정상 범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상정세법상 평가액이 150억 원인 경우에는 전체 이익이 50억 원이 되니까 42억 원을 초과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50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47억 원에 대해서 정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처분은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없게 되고, 취득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 거래가액인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정여세 부과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상정세법상 평가액이 150억 원이라면 50억 원에 대해서 3억 원을 공제한 47억 원에 대해서 정여세가 부과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 47억 원을 취득대가에 가산한 14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가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정상가액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 기부금을 보면 법인세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시가의 70%인 98억 원보다 높은 100억 원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송금 부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40억 원은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송금 부인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의 시가가 150원일 경우에는 42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시가의 70%인 정상가격 105억 원에 미달되는 5억 원은 100억 원의 저가양수를 했기 때문에 시가의 70%인 105억 원보다 5억 원에 미달되죠. 그럴 경우는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저가양도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의 비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송금의 부인 계산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는 처분된 소득 또는 시가 초과 부인액이 없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가산할 정여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30% 이상일 때에는 당해 정여재산가액을 취득대가에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정여재산.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정여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대가 플러스 정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위의 1번과 동일하고 같은 내용이었죠.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되고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거래처럼 분여된 이익에 대한 상여, 배당 등 소득 처분이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시가 1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00억 원에 저가양수한 경우에는 첫 번째, 정여세 부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아닌 저가양수자가 얻은 전체 이익 40억 원 중 정여재산가액은 0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위 시가 140억 원의 30%에 상당하는 4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사례에서는 40억 원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죠. 30%에 미달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정세법상 평가액이 150억 원인 경우에는 전체 이익이 4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0억 원에 대해서 3억 원을 공제한 47억 원이 정여재산가액이 되고 정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처분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될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취득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질 거래가액인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에 상정세법상 평가액이 150억 원이라면 정려자산가액을 포함한 14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개인 간의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처럼 분류된 이익에 대한 상여배당 처분이 없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려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가산할 정려자산가액이 없이 단순히 거래가액인 대가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차이가 30%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려자산가액을 취득대가에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사례에서 150억 원일 경우에는 47억 원이 되어 정려세 부과 대상이 되고 여기에 100억 원 플러스 47억 원 해서 147억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또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고가양수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고가양수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취득가액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고가양수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상정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면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고가양수하여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상정세법상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고가양도한 것으로서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7조와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상여, 배당 등 소득처분 금액은 없고 법인일 경우라야 상여, 배당 등 소득처분이 있을 수 있죠. 또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액은 양도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법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가산되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이 발생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가양수를 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고가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고가양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양도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고가양도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액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정세법상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정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케이스를 따질 때에는 개인과 법인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에게 고가양수를 한 것은 법인은 개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140억 원에 고가양수한 경우입니다. 고가양수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정려세 부과를 보면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고가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없다. 즉 개인이 고가양수를 하였는데 고가양수자로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죠. 시세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를 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되지만 이 조건은 해당이 되지만 관련한 이익은 법인에게 기속이 될 뿐이고 고가로 양수한 개인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고가 양도한 법인의 기준으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처분은 고가 양도한 법인의 기준으로는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고가 양수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없습니다. 다음 취득가액은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고가 양수하였으므로 개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상정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고가 양수로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대가 140억 원에서 시가 초과 부인액 40억 원을 뺀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결국은 이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14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에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고가 양수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무관하게 개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 또는 저가 양수하였을 경우니까 상속 정려세법상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 입장에서는 고가 양도한 것이 되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액은 정려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과의 거래처럼 분여된 이익에 대한 상여 배당 등 소득처분이 없으므로 소득처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고가 양수자 입장에서는 고가 양수에 따른 얻을 수 있는 정려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취득대가에 가산할 금액은 없다. 고가 양수를 하였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려재산가액이 없고 취득대가에 가산할 금액도 없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40억 원에 고가 양수한 경우, 정려세의 경우에는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고가 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없지만 고가 양도자의 전체 이익 40억 원에서 고가 양도의 경우에는 상속정려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고가 양수를 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은 없지만 이 개인은 이 개인에게 고가로 양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려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정려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고가 양도자의 전체 이익 40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정려재산가액 37억 원에 대해서 정려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처분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이 없습니다. 다음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의 대가 140억 원이 아닌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양수에 해당되므로 시가 초과액을 뺀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양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가 초과액을 뺀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고 시가 초과액을 뺀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정세법상의 시가로 하며 고가 양수자 입장에서는 정려재산가액이 없어 취득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없습니다. 양수자 입장에서 취득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정려재산가액이 없기 때문에 정려재산 부과가 없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취득대가 140억 원 중 시가를 초과한 40억 원을 뺀 10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에게 고가 양수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하여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장,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고가 양수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죠.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고가 양수한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상정세법 제35조에 규정한 고가 양도 저가 양수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취득자의 입장에서 법인의 경우에 고가 양수의 취득자 입장에서는 고가 양도 저가 양수가 되어야 상정세법 제35조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가 양도 저가 양수의 경우에 상속증여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고가 양수한 취득자 입장에서는 상정세법 제35조에 규정한 고가 양도 저가 양수에도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없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고가 양수자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40억 원에 고가 양수한 경우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증여세 부과를 보면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가 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없지만 고가 양도자인 법인이 얻은 이익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는 고가 양도한 것이죠. 얻은 이익 40억 원은 양도 금액이 140억 원이니까 차이 금액 4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상정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정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처분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여 등 소득처분이 없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여 등 처분금액이 없으므로 취득대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실제 지급한 거래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상 시가초과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전혀 없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거나 가산할 금액은 없으므로 취득대가 14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은 개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취득가액은 대가가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대가가 되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가 140억 원에 고가 양수한 경우입니다. 증여세 부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지만 상정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가 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지만 고가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의 거래를 보면은 개인이 40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개인이 얻은 이익 40억 원 중 증여재산가액인 37억 원, 40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해주는 것이죠.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된다면 이 금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억 원이 됩니다. 100억 원의 30%면은 30억 원이고 그러면 130억 원이 되는데 대가가 140억 원이니까 30%를 초과하였으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처분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이 없습니다. 다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대가인 14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고가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실제 지급한 거래가액인 대가로 하며 시가 초과 부인액 또는 정려재산가액이 없어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거나 가산할 금액은 없으므로 취득대가 14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케이스별로 일일이 이것을 외우는 것은 외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거래되는 것, 또 역방향으로 거래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해당 요건, 특수관계 저가양도 고가양수, 소득세법 동일하고 상속정려세법의 경우에 특수관계 무관하게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6가지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 16가지의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쪽 방향만 생각하면 16가지가 되지만 반대 방향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여 배당 처분대에는 케이스를 보면은 일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양도를 할 경우에 또는 고가양수를 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소득처분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고가양수하였을 경우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고가양도자가 얻은 이익 얼마에 대해서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이므로 이쪽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가양도가 되겠죠.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여 배당으로 처분되는 금액이 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동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상여 배당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가산하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도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이죠. 취득가액을 할 때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송금 부인 계산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방금 전 별도로 말씀드린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이므로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과세를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 특수관계 아닌 경우 이 부분만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